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조성되게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관계 진전을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남북관계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해리스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 등으로 구성된 협치내각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훼손이란 비판엔 현직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열립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오후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전략폭격기 B-52 6대를 배치하고 특수부대 병력을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보복 시나리오 13개가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이란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낮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이 피는 등 전국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선 아직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파병 당위성을 내세웠고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수준이든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수급과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월 날씨를 보이며 유채꽃에 철쭉까지 피고 반팔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장마처럼 비가 며칠째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밤사이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때이른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20도를 훌쩍 넘는 온화한 날씨가 한겨울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어제 제주 낮 최고 기온은 2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1월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녹아내린 얼음으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얼음판이 얇아지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평창송어축제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겨울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김해공항에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또 대구 한 공사장에서는 강풍이 불며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 일부가 무너졌고 창원에서도 신축 공사장 안전망이 떨어지며 인근 전신주를 덮쳐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 어린이 9명 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됐던 쌍용차 직원들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복직하기로 했죠. 어제 남은 46명이 11년 만에 출근을 했는데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부서 배치를 해주지 않아 또다시 휴직을 이어가게 생겼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119명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 노사. 이 합의에 따라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2009년 해고 이후 11년 만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출근길은 씁쓸한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직을 2주 앞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측이 또다시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에 비정규직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죠. 1월 1일부터는 출근하게 된다라는 마음에 그래서 즐거웠어요. 일이. 노동자들은 합의를 이행하라며 출근을 강행했지만 회사 측은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매일 출근 투쟁을 하며 회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휴직 구제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난 지 24시간도 안 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일정 진행에 검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법조인과 교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검찰 인사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상견례를 마친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공개된 일정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에서 인사 관련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내부에선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대검에 전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수사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가 이르면 오늘 오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이 인사 현안을 놓고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인사 결과 확정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자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 비서관이 검사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인사를 앞두고 검찰과 신경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최 비서관이 변호사를 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최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이렇듯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최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넣어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도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도 즉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최 비서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당연히 허위 문서 작성 관련자의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고 이를 빌미로 출석을 강요한다는 것은 수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턴 확인서가 진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수사 담당자들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다 최 비서관이 검사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장외 공방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제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한 대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 후보자는 사람이 아닌 역할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문제지 사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신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근데 뭐 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며 스웨덴 모델을 도입해 사회 통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욕 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 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총리직을 발판으로 한 차기 대선 출마설에 선을 그은 정 후보자는 21대 국회가 꾸려진 후 1년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니라며 만든 보호구역에서 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칩니다. 정부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제2의 민식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후년까지 관계법과 시설 정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달립니다. 직접 속도를 재보자 1분에 한 대꼴로 제한 속도인 시속 40km를 넘긴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뜸한 시간에는 이렇게 신호를 좀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세게 좀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이 숨지는 등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2,400명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곳 중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5%뿐입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제각각이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일하고 인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km로 더 낮춥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 서류가 깐깐해질 계획입니다. 불법 증여를 차단하는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자금의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분화해 불법 증여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으면 액수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금 등으로 합쳐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 자산으로 나눠 기타 자산이 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통장, 주식 잔고까지 최대 15가지에 달하는 증빙 서류도 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도 투기꾼인지 금수저 증여인지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런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 수입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만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빠뜨리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는 B-52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3개의 보복 시나리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내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밖에 폭격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대이란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는 B-52는 핵무기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해군과 해병 4,500명도 추가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 바그다드 미 대사관이 공격당한 이후 9천여 명의 병력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로써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도 연일 대미 경고에 나섰습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에 보복하는 시나리오 13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장 약한 시나리오를 이행하더라도 미국의 역사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에도 미군 전체와 미 국방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며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케르만주에서 열린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 인파가 몰려 5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5개월째로 접어든 호주 산불로 무려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인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불길이 뒤덮인 도로를 코알라 한 마리가 걸어갑니다. 화상을 입은 듯 온몸이 그슬렸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입니다. 코알라는 화재 지역을 지나던 한 여성의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응급처치 후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던 코알라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안락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약 5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절반 가까이 불에 탔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호주 동남부 지역은 코알라의 서식지와 겹치는 곳으로 최대 피해 지역 뉴사우스웨일스주 해안에서만 코알라 8,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선 호주 시민들이 직접 코알라를 구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코알라가 움직임이 느리고 이동을 싫어하는 동물이라 이번 산불로 동물 중 유독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죽거나 심하게 다친 호주 야생동물 수는 4억 8천만 마리. 호주에서는 생태계의 종말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러시아의 한 전시회에선 사람들이 열심히 냄새를 맡는다는데요. 후각으로 예술을 느끼게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특이하게 생긴 기계 앞에 섭니다. 기다란 파이프가 달린 기계 앞에 두 발을 맞춰 섰더니 잠시 후 기계가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계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걸 바탕으로 초상화로 그린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선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아닌 후각으로 예술을 느끼게 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냄새 초상화는 물론 다양한 향이 담긴 액체들도 준비돼 있어 다양한 후각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로 보는 예술이라니 알쏭달쏭하면서도 신기한 전시회네요. 아주 오래된 햄버거를 보관하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요. 무려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햄버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유타주에 사는 이 남성은 햄버거의 부패를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20년 전에 산 햄버거를 보관해오고 있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장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1999년 7월에 샀다고 날짜 표시돼 있는 영수증도 있습니다.
무려 20년 된 햄버거. 물론 안에 있던 치즈와 피클은 수분기 없이 흔적만 남아있지만 놀랍게도 빵과 고기 패티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곰팡이 하나 없는 햄버거의 모습, 정말 놀랍네요.